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어머니와 딸의 혈연의 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푸른 가을 하늘이 높게 들이운 오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이 감도는 28층 펜트하우스에 최명희가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78세의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의 정점에서 명희는 오히려 더 깊은 고독에 잠겨 있죠. 오늘 약은 드셨습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관리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명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응답합니다. 말수가 적은 그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함이 남아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홀로 사업을 일구며 백만장자가 된 여인, 한때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휘젓던 여성 실업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로 준비할까요? 명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고 싶네. 정관리인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최명희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한 건 반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명희는 사업에서 은퇴한 이후로 점점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였죠. 아니, 정확히는 손녀 하나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인연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관리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가본 곳이 생각나서.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냅니다. 비싼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를 선택했어요. 화려함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함이 좋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백발을 정돈하며 명희는 문득 지나온 시간을 생각합니다. 모든 걸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살. 요즘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공허함은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 택시 타고 갈 거야. 명희는 현관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명희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동네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월이 멈춘 듯한 이 거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었어요. 명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백반집 앞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 명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백반집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명희를 반겼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몇 있었지만 명희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곳은 명희가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허기를 달래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명희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땐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예전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 아주머니를 알아보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백반 하나 주세요. 식당 안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바랜 사진들이 걸린 벽. 하지만 이곳의 음식 맛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명희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젊은 시절, 그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믿었던 때였어요. 할머니, 백반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시선을 돌리자 3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음식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머물렀고 그 순간 명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젊은 여성의 손등에는 깊고 오래된 흉터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흉터가 있는 그 손과 어딘가 익숙한 눈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지연이?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이름이 가슴을 찔렀어요. 네, 괜찮습니다. 명희는 겨우 대답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연이에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명희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33살 강지연. 그리고 그 손등의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명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손녀, 아니 정확히는 포기했던 손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명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저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 지연이 돌아간 후 명희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30년 전 자신의 외동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지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당시 사업 확장에 모든 것을 걸었던 명희는 3살배기 손녀를 딸의 시댁에 맡겼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명희는 괴로운 마음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리대에서 일하는 지연의 모습에서 딸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잘 자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손등의 흉터와 지친 표정은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식당 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명희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밥 안 드시네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명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 직원분은 오래 일하셨나요? 김씨 아주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요? 5해 정도 됐을까? 참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대요. 친가에서 자랐는데 학대받고 버림받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손도 있고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일해요. 대견한 아이죠. 명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돌보지 않은 손녀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 만약 그때 지연을 데려왔다면 이런 상처들은 없었을 텐데.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으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희는 서둘러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잔돈은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명희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어떤 말로도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섰어요. 식당을 나선 명희는 추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몸은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식당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연의 손등에 새겨진 흉터들, 그 상처들이 말해주는 고된 세월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명희는 슬픔을 사업에 파묻혔습니다. 어린 지연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시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지연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의 존재는 점점 명희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고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명희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씨, 나 좀 도와줘요. 한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다음 날 명희는 다시 어머니의 밥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을 피해 한적한 오후에 갔어요. 식당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김 씨 아주머니가 혼자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네요. 다시 오셨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음식이 맛있어서요. 사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무엇인가요? 어제 저에게 음식을 서빙했던 직원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김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지연이요? 왜 그러시죠?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의 딸과 비슷해서요. 그 말에 김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여기서 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수척해 보였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고아원이요?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친가에서 학대를 받다가 8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대요. 18살까지 거기서 자랐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공장, 식당, 편의점.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손등 흉터도 10살 때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명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손녀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니. 억누르던 감정이 목을대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글쎄요, 지연이가 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아마 좋은 기억이 없나 봐요.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연이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이는 오늘 휴무예요. 내일 아침부터 나올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정 관리인이 조사해온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강지연 30세. 현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금은 어머니의 밥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서울 변두리의 저렴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은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유일한 혈육인 손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다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에게 다가가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자신이 버린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명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거울 앞에 선 명희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지연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선택했어요. 어디 가시나요? 정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어제 갔던 식당에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명희는 지연이 출근할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어요. 딸을 닮았다는 생각이 명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명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김씨 아주머니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지연이 보러 오신 거죠? 명희는 살짝 놀랐어요. 그게, 네, 괜찮아요.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할머니, 혹시 지연이와 무슨 관계 있으신가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어제와 같은 백반이요. 식사가 나왔지만 명희의 관심은 오로지 지연에게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지연이 명희의 테이블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제도 오셨던 할머니시죠? 오늘은 밥맛이 괜찮으세요? 응, 맛있어.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했니? 네, 5년 정도 됐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참 좋으셔서요. 손, 그건 어떻게 된 거니? 명희는 지연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명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갔고 명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지연을 지켜보던 중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줄어들자 명희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시간 있니?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저랑요? 응, 괜찮으면. 명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김씨 아주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한 뒤 돌아왔습니다. 15분 정도는 괜찮대요. 무슨 일이신가요? 두 사람은 식당 밖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실은 명희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지연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죄송하지만 할머니가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힘들었겠구나.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아주머니가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족은 없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친가족이요? 없어요. 친부모는 저를 버렸고 친척들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게 가족은 없습니다. 그 단호한 말이 명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의 눈에 담긴 상처와 단호함은 오랜 세월 굳어진 것이었어요. 힘들었겠구나. 명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등의 흉터는 10살 때 공장에서 다쳤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용돈을 벌려면 밖에 나가 일해야 했거든요. 기계에 손이 끼어서 그래요. 다른 흉터들도 비슷해요. 살면서 생긴 거죠.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만약 그때 지연을 품었다면. 왜 우시는 거예요?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런 어린 나이에. 저 불쌍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요.
지연의 강인함이 명희를 놀라게 했어요. 자신이 버린 손녀지만 그래도 강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희는 아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올게. 지연은 잠시 명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외로우신가 봐요. 내일도 오시면 점심 같이 먹어요. 그 말에 명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명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명희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자신의 정체를 지연에게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서 오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연이는 조금 이따 올 거예요. 오늘은 조금 늦는데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30년 전 지연을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는 사업 확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고 어린 손녀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 아니었죠. 명희는 심장이 아파오는 진실과 마주했어요. 자신은 딸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딸의 모습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 명희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침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잠시만요. 일 좀 도와드리고 올게요. 지연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명희는 다시 기다림에 빠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바라보니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연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연은 약속대로 명희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생겼네요. 어제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구나. 명희가 말했어요.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나저나 할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지연아, 이건 내게 주려고 가져왔어. 명희는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봐도 돼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성, 그리고 중년의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진 속 어린아이가 너야.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은 내 어머니, 내 딸이고, 그리고 그 옆은 나란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내가 내 친할머니란다, 지연아. 명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너를 내 아버지 가족에게 맡겼는데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제 할머니라고요? 그럼 왜?
왜 지금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사업에 모든 걸 걸고 있었고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 가족이 너를 잘 돌볼 거라 믿었는데.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그래서요?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할머니라고요? 내가 학대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살아온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그리워서 매일 밤 울었어요. 고아원에서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였어요. 김 씨 아주머니와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시면 제가 뭘 어쩌길 바라시는 거예요? 명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린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가 화난 건 당연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시작요? 지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시작한 적도 없는데 무슨 다시예요? 할머니, 저한테 가족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와서 혈연이니 뭐니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일해야 해요. 명희는 망연자실한 채 지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거부당하니 너무 아팠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명희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는 지연이의 할머니예요.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김 씨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군요. 지연이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에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명희는 결심했어요. 지연의 마음을 열 때까지, 그리고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식당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창가 자리에서 끝없는 기다림 속에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식당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가끔 명희 쪽을 힐끔거렸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문 닫을게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해왔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떤 말로도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식당 문이 잠기고 지연이 앞치마를 벗고 명희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명희 앞에 앉지 않고 맞은편 테이블에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직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겠죠.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원룸 건물 일은 고맙긴 하지만 그런 도움은 원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제 삶에 개입하시는 게 불편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제 친할머니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 사진만으로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DNA 검사를 해도 좋아. 그리고 여기.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의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 그리고 내 출생신고서야. 모두 원본이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받아 펼쳐보았어요. 서류 속 이름들과 날짜를 확인하며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출생신고서에는 강지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죠. 이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의 아이야, 지연아.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 이름은 최수진이었고 내 유일한 딸이었어. 너는 수진이가 26에 낳은 아이였지.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겨우 3살이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기 가족의 정확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부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그녀에게 이 서류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연아.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사업에만 모든 것을 걸었지. 내 아버지 가족에게 너를 맡겼는데 그들이 널 제대로 돌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버렸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8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저는 그곳에서 열해를 보냈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보지 않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야. 그때 내가 연락했더라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미워하고 싶어요.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보면 슬퍼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의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 그리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 지연아, 난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명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 괜찮다면 내가 너에게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던 내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은 할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명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지연이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내 의사를 먼저 물을게. 그저 너를 알아가고 싶을 뿐이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요. 지연아, 명희가 불렀어요. 혹시 주말에 잠깐 시간 낼 수 있을까?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요. 명희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지연이 떠난 후 김씨 아주머니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겼어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작은 앨범 하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 속에는 지연의 어머니, 자신의 딸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에게 보여주고 싶은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아주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많이 설레 보이십니다. 정관리인이 물었어요. 명희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손녀를 만나러 가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명희는 어머니의 밥상 앞에서 잠시 서성였어요. 식당은 토요일 점심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고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약속 시간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앨범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수진아, 내 딸을 드디어 찾았어. 이제는 제대로 돌봐줄게. 2시가 되자 명희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이미 앞치마를 벗고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을까? 2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네,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명희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내 어머니 사진들이야. 보고 싶을까 해서 가져왔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젊은 여성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닮은 눈매, 같은 미소. 이게 제 어머니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최수진이야. 21살 때 찍은 사진이지. 명희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수진이는 항상 밝고 따뜻했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꿈이 많았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지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진의 대학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지연을 안고 있는 사진까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명희는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며 행복해했지. 우리 지연이는 꼭 행복하게 자랄 거야 라고 항상 말했어. 그런데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명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교통사고였어. 너를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던 중이었지. 빗길에 미끄러져서.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너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어. 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에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질문은 예상했지만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 너를 볼 때마다 수진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지. 그리고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린 너를 돌볼 자신이 없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가족에게 너를 맡겼는데 그들이 너를 잘 돌볼 거라 생각했어. 시간이 흐르면서 너를 데려올 타이밍을 놓쳤고 점점 더 어려워졌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 지연은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원망해요. 지금도 여전히 원망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널 품어줬다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원망해도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조용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요. 명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제 손등의 흉터는 어릴 때 학대받은 흔적이에요. 4살 때부터 8살까지. 할아버지는 괜찮으셨는데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학대했어요. 뜨거운 물을 손등에 붓기도 하고. 명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맡긴 가족이 지연을 그렇게 대했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연아, 이제라도 너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명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준 것이 정말 고마워. 지연은 처음으로 명희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차갑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식당으로 돌아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어머니의 밥상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수진의 이야기, 명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도 오갔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두 분 함께 오셨네요. 이야기 잘 나누셨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생각보다 좋았어요. 명희는 식당에 앉았고 지연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녁 드셔야죠? 제가 특별히 차려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잠시 후 지연이 뜨끈한 국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였어요. 밥 드세요. 식은 밥 맛없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훔치며 지연이 건네준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떴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30년간의 단절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 얼음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모든 재산을 모아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 이렇게 작은 밥상 앞에서 채워지다니. 식당 안으로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